안녕하세요.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빡행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별 내용 없습니다. 그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와서 좀 라이트하게 하고자 합니다. 지금 이제 11월, 12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빡행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. 바쁜 월이에요. 왜냐하면 또 예산 소진할 기관이 있으면은 또 빨리 소진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이 바로 이제 12월 말부터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빠요.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도 사실 잘 못하고 유튜브도 이제 꾸준히 올렸어야 되는데 잘 못 올린 것 같습니다. 근데 하여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 몇 가지 인스타 DM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제 명함이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으로 오늘은 유튜브를 촬영하고자 하는데요. 첫 번째 질문이 빡행은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상담과 자문을 하냐 라는 질문인데 되게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해요. 몇 건 정도 상담을 하냐 자문을 하냐, 이게 어떻게 좀 구분 지을진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. 어느 정도 연락이 와서 연락이 오냐, 문의가 오냐,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, 우선은 저는 이제 제가 철칙이 이제 폰에 문의가 오면은 어떤 내용, 몇 월 며칠 이렇게 항상 적어놔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의가 왔다. 그러면 인허가에 어떤 인허가, 그 다음에 2024년도 오늘이 11월 10일이면 11월 12일, 그리고 남자다, 여자다, 남자분이 똑같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여튼 그분의 특이점, 지명을 쓸 수도 있고요. 목소리가 어떻다, 아니면은 남자다, 여자다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합니다. 그래서 2024년도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. 2024년도. 그러면 이제 검색하기 되게 쉽잖아요. 보통 A few moments later. 올해는 이 핸드폰으로 직통으로 문의를 해서 제가 저장해 놓은 거, 저장하는 거는 뭐냐면 저장 안 하는 번호가 더 많겠죠. 저장 안 하는 번호 빼고 저장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한테 견적이라도 받아보는 것들, 그냥 단순 문의가 아니라 견적이라도 받고 의뢰되고, 이런 분들이 올해는 한 800분이 좀 넘어가네요. 기관도 있고 800분이 좀 넘어가고요.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명이 넘어가고, 2022년도 잠깐 볼까요? 저도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네. 1300건 정도. 2021년도 볼까? 너무 많은데? 이게 네. 지금 보니까 최근 3개년 거 평균을 보니까 한 보통 11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전화로 저장해 놓는 거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단순 문의는 아예 저장 안 해놓고요. 네, 저하고 상담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견적까지 나가는 인원이 그렇게 된다. 인원이 아니라 대부분 기업입니다. 대부분 기업이고요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저장하는 빈도가 좀 줄어들어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참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막 어지간하면 다 적어놨는데,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담했을 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, 그렇다고 된다는 건 아니에요. 가능성하고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. 그냥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견적도 받아보고 어떤 금액대가 맞으면 잘 할 수 있겠다. 금액대만 지금 되게 웃기네. 근데 자문료가 맞으면 할 수 있겠다,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어쨌든 한 평균 1000건이 넘네요. 와. 근데 실제로 이제 계약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. 계약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, 저희가 보통 보니까 1년에 수임 건수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150건 정도 수임 건수로는 적어 보이죠.
근데 일이 되게 많아요. 적어 보일 것 같지만 일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되게 많아서 보통 한 평균 한 150건 정도. 아, 피곤해. 그러니까 제가 저장을 전화번호에 저장해 놓는 거에 한 10% 정도 선이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있는데, 제가 민감한 부분이에요. 왜 이렇게 비싸냐? 그냥 바로 들이대죠. 두 번째, 민행 입사가 제일 비싸다, 다 이래요.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그 나라장터에 어떤 뭐 자세한 세부 내용 말씀드리긴 그렇고, 나라장터에 이제 입찰 공고를 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제 자문 업무가 있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항상 맨 마지막에는 저희 민행24에도 물어보는 거더라고요, 대부분. 근데 행정사 사무소도 그렇고 컨설팅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는 법무법인에서도 뭐 나라장터에다가 입찰 공고 올리거나 이런 자문 받는 거를 뭐 법무법인에서 하나 봐요.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 서비스직이니까, 유사 법률 직종이니까. 그랬는데 제일 적게 나온 데가 300만 원이 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고, 그다음에 법무법인이 그나마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, 저희 민행 얼마 하셨을까요? 자, 법무법인이 2천만 원, 행정사 사무소가 규모가 작은 데가 뭐 규모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00만 원 정도 됐고, 컨설팅 회사가 하여튼 1,000만 원 요 중간 사이가 됐었고, 저희는 얼마 받았을까요? 2천만 원보다 위 아래 업인데 2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. 아, 박수. 좀 우리 영상팀에서 좀 이렇게 올려줘요. 웃기죠? 제일 저렴한 비용이 똑같은 자문인데 500만 원. 컨설팅 회사가 그래도 좀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. 거기가 한 1,000만 원, 법무법인이 2천만 원, 민행입사 얼마? 5천만 원. 그래서 그 회사 결국 임원분하고 담당자가 저희 법인 대전 본점, 여기가 대전 본점이거든요. 이 뒤에 이 흰색이 이게 이제 대전의 그 목척교 구 옛날 다리의 어떤 조형물이에요.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, 오셨다가 네, 계약하시고 가셨어요. 그 전에 전화를 뭐 3-4통 정도는 했었지만,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, 사실 나라장터에 뭐 하는 거 해보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를 거 아닙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위탁 용역을 주려고, 자문 용역인 거죠. 자문을 받으려고 한 건데, 저희는 그냥 5천만 원으로 했는데, 대화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서 되게 느껴지나 봐요. 그리고 똑같이 해봤다고 하더라도 뭔가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. 그 회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. 그죠?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끝내줄 회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인가 저희한테 몇 차례 물어보고 임원까지 직접 통화를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결국 저희 본점까지 바로 통화하고 다다음 날인가 오셔서, 지난주인가요? 하여튼 이번 주가 저 기억 안 나네. 하여튼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 작성하시고 도장 찍고 예,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신에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결제선이 계약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한 일자로 30일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.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? 민감한 부분이에요. 왜 이렇게 비싸냐? 비쌀 수밖에 없는 게, 뭐 자문료가 고액일 수밖에 없는 게,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컨설팅 회사나 어떤 일반 행정사 사무소나 뭐 모르겠어, 법무법인 어떻게 일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, 그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보통 하거든요. 근데 저희는 전에도 한번 유튜브 찍었었던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임원급에서 한 사람이 책임자를 맡아요. 이런 고액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겠죠. 여러분 특히 이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 줘서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쓰기 위한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. 늦으면 또 과태료 붙어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책임자를 임원급에서 책임을 맡습니다. 물론 이제 대표행정사는 책임을 맡진 않죠. 전체 책임을 하는 거고,
실무 책임은 이제 임원급에서 맡고 그 밑에 실무자로 해서 두세 사람이 붙어서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업무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안정감도 그렇고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죠. 빠르고 정확하죠.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고 민행이 100% 잘하는 건 아니에요. 100% 완벽하진 않아요. 하지만 그래도 딴 데보단 낫다. 딴 곳보단 낫다. 그리고 안정적이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된 거고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계약했어도 이 업무는 결과가 나오면 업무가 끝나는 순간에는 또 저희가 잔금을 또 거의 수억 가까이 청구하는 그런 업무예요. 왜냐하면 자문을 그만큼 오랫동안 하니까.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저희가 비용이 비싸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인원도 투입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정상 노무비로 책정을 해요. 노무비가 책정이 되고 회사의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익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비싸요. 전에도 한번 큰 사업 잘 이제 마무리됐는데 그것도 멀뚱히 민행 입사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비싼데도 네 저희가 선정되고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딱히 이유 없어요. 그냥 노무비 계산하고 네,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비용이 결정된 걸 갖고서 저희가 수입유표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유는 없거든요. 그냥 무조건 비싼 전략 가는 건 아니에요. 무조건 비싸다고 갈 수는 없죠. 그런 건 아니고 네, 노무비 정상 책정하고 회사에서 하는 관리비 그다음에 수익까지 다 넣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등하게 비싸고 그다음에 일의 경중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업무가 어렵지 않은 거 좀 라이트하게 하면서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짧지만 힘든 게 있고 길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. 네,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비중을 두거든요. 계산을 할 때. 그래서 그런 형태죠. 자, 세 번째는 이거는 행정사들이 질문했던 건데 민행은 왜 행정사를 더 안 뽑냐?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. 저희는 이제 대부분 행정사도 있지만 직원 비율이 더 높아요. 대부분. 저희는 근데 다 직원제예요. 파트너십 없어요. 그냥 직원이에요. 네, 보통 일반 법무법에는 그건 파트너 개념이잖아요. 독립재산제 개념으로. 저희는 독립재산제 안 돼요. 그냥 직원이에요. 때 되면 근로계약, 연봉계약하고, 그죠? 연봉계약하고, 잘하면, 네. 그거에 맞게끔 대우해주고, 그런 거기 때문에, 이거는 조금, 빡행에 좀 아픔이 좀 있습니다. 아픔이라기는 표현은 그렇고, 모든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여곡절 겪잖아요. 저도 태어나서 넘어지기도 하고, 그죠? 사업이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, 일하다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,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다 있잖아요. 민행도 똑같거든요. 처음에, 사업체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좀, 민행24를 지원하시고 싶은 행정사님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, 굳이 현재 민행24 행정사를 쓸 이유가 있을까? 좀 쓰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. 행정사를 채용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일반 직원들, 저희 직원들이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을 잘하거든요. 아주 전문적으로 되게 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은 현재는 행정사를 더 채용하고 있지는 않고 채용하거나 모셔올 때는 저희가 가요. 이분이 어떤 역할에 필요한 건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크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그냥 업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업무적인 얘기 할 거예요. 오늘 하나 더 찍긴 할 건데 업무적인 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2025년도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저희가 이 앞에 노트북 켜놨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 이제 부별 심사는 예결이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.
저게 끝나야 돼요. 끝내야지 이제 바로 하는데 어쨌든 작년도 기준으로 일정은 예산은 뭐 변화는 있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위주로 해서 유튜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